장미 전정 각도와 줄기가 마르는 이유. 장미의 가지를 잘라내는 전정은 언뜻 인간이 식물의 수영을 통제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절단면 너머에는 장미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전해지는 전정의 기본 수칙, 즉 튼튼한 눈에서 5에서 7mm 위쪽을 45도 각도로 비껴 자르라는 지침은 단순한 원예학적 관습이 아니라 철저한 식물 병리학과 해부학에 기반한 생존의 공식입니다. 이 45도라는 각도와 절단 위치는 식물의 상처 부위에 물이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타협점입니다. 절단면이 지면과 평행하게 평평할 경우 표면 장력으로 인해 빗물이나 이슬이 절단면에 방울져 수시간 이상 머물게 됩니다. 이때 잿빛곰팡이병을 유발하는 포자는 표면이 습한 상태로 8에서 12시간만 유지되어도 발화하여 줄기 조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즉, 45도의 경사는 물이 즉각적으로 흘러내리도록 만들어 병원균에게 감염의 골든타임을 허락하지 않는 물리적 방어선인 셈입니다. 또한 새순이 돋아날 눈에 2mm 이내로 너무 가깝게 자르면 눈으로 연결되는 미세한 관다발이 손상되고 반대로 10mm 이상 너무 길게 남기면 수액의 흐름이 새순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그루터기가 썩어 들어가는 다이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여나 전정을 잘못할까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위질의 각도와 위치를 결정하는 엄격한 수학적, 과학적 전정 규칙은 대자연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생명력 앞에서는 때론 무색해집니다.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수세가 강건한 장미에게는 우리의 가위질이 만들어낸 약간의 오차나 불완전한 각도가 결코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장미의 상처 치유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처를 입은 식물은 절단면 아래의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을 급격히 일으켜 상처를 덮는 캘러스 조직을 형성하는 놀라운 자가치유 메커니즘을 가동합니다. 상처 부위를 덮고 병원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포벽을 단단하게 재건하는 이 과정에는 건축자재와 작업자 역할을 하는 핵심 영양소들이 총동원되는데 캘러스 형성 시 가장 대량으로 소모되는 원소인 칼슘은 팩틴과 결합하여 식물 세포벽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철근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칼슘이 부족해지면 새로 만들어진 세포들이 흐물흐물해져 병원균의 침투에 매우 취약해지며 이때 식물 체내에서 이동성이 극히 떨어지는 칼슘을 상처 부위까지 끌고 가는 택배기사 역할은 붕소가 전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체내 수분 이동과 증산작용을 조절하는 칼륨이 더해져 뿌리에서 흡수한 칼슘과 수분이 상처 부위까지 원활하게 도달하도록 돕고 병원균에 대항하는 항균 물질 합성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상처 치유를 위한 막대한 세포 분열 에너지는 잔뿌리의 발생을 촉진하는 인산이 공급하며 표피 세포에 축적되어 물리적 방어벽을 형성하는 규소 역시 치유를 돕는 중요한 보조 방어 기제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정 단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한 주체는 칼슘이나 규소, 칼륨과 같은 개별 영양소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원소를 흙 속에서 쉼없이 빨아올리는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자가 복구 시스템과 훌륭한 영양분이 존재하더라도 생명력의 근원인 뿌리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결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상부의 환경이 쾌적하고 비료도 충분히 주었는데 줄기 끝이나 전정 단면이 이유 없이 계속 말라 비틀어진다면 이는 10중 8구 뿌리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적신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흙 속의 뿌리에 있는데 지상부의 상처 부위에만 아무리 농약을 쳐본들 병증이 호전될 리 만무합니다. 상처 치유에 있어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흙 속의 뿌리 환경으로 귀결됩니다. 장미가 이처럼 경이로운 치유력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이상적인 뿌리 환경은 다름 아닌 뿌리가 숨 쉴 수 있는 흙입니다. 토양 내 공급의 산소가 충분할 때 뿌리는 호기성 호흡을 하며 치유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채관을 타고 뿌리로 내려오는데 뿌리는 흙 알갱이 사이에 빈 공간에 머물고 있는 맑은 산소를 직접 들이마셔 이 포도당을 태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결과 포도당 1분자당 약 36개의 에너지라는 생명활동의 강력한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생산됩니다. 이 풍부한 에너지는 양분을 흡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식물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흙 속의 수분은 사실 양분이 아주 연하게 녹아있는 상태인 반면 장미의 뿌리 세포 안에는 그동안 생존을 위해 끌어모은 칼륨이나 칼슘 같은 양분들이 흙 속보다 훨씬 더 짙은 농도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대로라면 농도가 높은 뿌리 안에서 농도가 낮은 흙 속으로 양분이 오히려 빠져나가야 정상입니다.
마치 빵빵한 자전거 타이어 밸브를 열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장미가 계속해서 양분을 흡수하려면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농도가 아주 낮은 흙에서 농도가 높은 뿌리 안쪽으로 양분을 억지로 끌어와야만 합니다. 빵빵한 타이어에 억지로 공기를 더 밀어 넣으려면 힘껏 펌프질을 해야 하듯 뿌리 표면의 세포막에는 양분을 강제로 빨아들이는 특수한 단백질 펌프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뿌리가 토양 속 산소로 포도당을 분해해 만들어낸 36개의 ATP가 바로 이 펌프를 힘차게 가동시키는 막대한 에너지로 쓰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뿌리는 이 에너지를 펌프에 쉴 새 없이 공급하여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흡수해야 하는 칼슘이나 칼륨 등을 능동수송 방식으로 맹렬하게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흡수된 양분과 에너지가 증산작용을 타고 전정 단면까지 도달하고 건강한 뿌리에서 합성된 사이토키닌과 같은 식물 생장 호르몬마저 풍부하게 위로 솟구쳐 오를 때 상처 치유의 속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장미 생육에 적합한 20도에서 25도 사이의 기온 조건일 때 뿌리가 건강한 장미는 단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상처 부위에 세포벽을 화학적으로 코팅하여 구획화를 시작하고 신속하게 캘러스를 형성하여 7일에서 14일이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캘러스가 단면을 완벽히 밀봉해냅니다. 결론적으로 흙 속에 산소가 풍부하여 뿌리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뒷받침될 때 장미는 지상부에서 우리의 서투른 가위질로 상처가 넓게 패이거나 각도가 어긋나더라도 압도적인 회복력으로 불리함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러나 뿌리의 활력이 떨어져 몸이 극도로 허약해진 장미의 전정 상처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히 농약을 쳐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병이 번지곤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과습으로 인한 뿌리의 질식과 과비로 인한 생리적 가뭄이 초래하는 에너지 고갈 및 양분 수송 중단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배수가 불량해 토양이 물로 꽉 차서 흙 속에 산소가 고갈되는 과습의 경우 살기 위해 뿌리는 산소 없이 무산소 호흡, 즉 혐기성 호흡을 시작하며 치명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혐기성 호흡은 포도당 1분자당 고작 2개의 에너지만을 생산하여 에너지 효율이 18분의 1로 곤두박질치고 불완전 연소의 결과로 뿌리 주변에 에탄올, 젖산, 황화수소 같은 독성가스가 축적되며 뿌리 세포 자체가 파괴되고 썩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흙 속의 비료 성분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과비 현상까지 더해지면 장미는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집니다. 과비로 인해 토양 용액의 농도가 뿌리 세포 내부의 농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기는커녕 삼투압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 뿌리 속의 소중한 수분마저 흙으로 강제로 빼앗기게 됩니다. 흙 속의 물과 비료가 아무리 넘쳐나도 정작 장미는 극심한 갈증을 겪는 생리적 가뭄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결국 과습에 의한 에너지 생산 공장의 셧다운과 과비에 의한 삼투압 역전은 공통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능동수송의 중단과 칼슘 결핍을 야기합니다. 에너지가 없거나 흙이 수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에서는 뿌리가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며 특히 상처 치유에 필수적인 칼슘은 전적으로 능동수송과 물의 이동에 의존하므로 뿌리가 물을 못 빨아들이니 칼슘 흡수율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처럼 뿌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수액을 강하게 밀어올리는 근압이 떨어지면 상처 부위로 전달되어야 할 호르몬과 수분의 공급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전정 단면에는 세포벽을 만들 칼슘도 세포를 분열시킬 에너지도 도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장미의 수세가 약한 상태에서는 세포 분열마저 정체되어 캘러스 형성에 수주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상처의 회복 시간이 이토록 지연된다는 것은 곧 열려있는 절단면이 무방비 상태로 공기 중에 곰팡이와 세균에 노출되어 감염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열린 채로 방치되며 식물의 면역체계가 셧다운된 틈을 타 공기 중에 부패균이나 병원균이 농약 코팅을 뚫고 끝없이 파고들게 됩니다. 건강한 장미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생채기에 불과했을 상처가 허약한 장미에게는 줄기 전체를 타고 내려오는 치명적인 궤양병이나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가 튼튼한 장미 앞에서는 조금 대범하게 가위를 휘둘러도 좋지만 척박한 환경을 힘겹게 견디고 있는 연약한 장미나 번식이 까다롭고 희소성 높은 특별한 장미를 다룰 때는 가위 끝의 미세한 각도와 1mm의 위치까지도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전정이란 단순히 가지를 잘라내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흙 속 뿌리의 힘을 헤아리고
그에 맞춰 우리의 손길을 건네는 장미와의 섬세한 대화인 것입니다.